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오늘은 바른정당 얘기를 좀 합시다. 바른정당이 당원 대표회의인가 해가지고 새 원내대표지? 당대표인가? 당대표로 뽑았죠. 원내대표 누구지? 원내대표는 글쎄요. 몰라요. 관심도 없고. 관심. 야, 너무하는 거 아니고 그래도? 관련 기사를 거의 안 보니까. 바른정당이 뉴스에 뜨는 거는 당대표가 바뀌었을 때 한 번 뜨고 그 다음에 당대표를 했구나. 최초의 보수정당 여성 당대표 뭐 그런 얘기하대. 박근혜는 뭐예요 그럼? 당대표 한 적 없나 박근혜는? 비대위원장 아니었나? 아니죠. 당대표. 한나라당 대표. 그지. 근데 왜 그러지? 네. 왜 그렇게 기사가 그렇게 나온 거야? 보수정당으로 안 쳐주고 수구정당으로 분류하는 어느 언론사예요 그거? 아니 근데 보수정당에도 추미애 대표했잖아요. 추미애는 민주당이잖아. 민주당도 보수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이건 뭐야? 완전 분류가 개판이야. 아니 아까 이야기가 개족 보러 박근혜는 수구고 보수 중에 위라고 하니까 그런 기준으로 치면 이제 추미애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가짜 뉴스지. 야 그럼 뭐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이미지 세탁에? 그러니까 나쁜 놈들 선에서는 이제 박근혜가 먼저 여성 대표를 했고 그리고 또 괜찮은 사람 중에서는 물론 뭐 나쁘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했으니까 이해운은 이도저도 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최초가 아닌 거지. 그래 최초도 아니고. 아니면 저거 정당 내에서는 최초 여성 당 대표죠. 거기 뭐 정당 대표가 지금 딱 두 번째 대표 아니야? 이해훈. 네 이해훈. 보수의 본진이 되겠다. 이해훈이 원래 저기 강남 서초. 서초? 예. 서초갑. 예, 흔히 서초 강남 묶어서 강남이라 그러죠. 네. 송파까지 묶어주세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꽤 인지도가 있고 삼선에 따랐나?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네. 이해훈을.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 뭐 최고위원도 하고 뭣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여의도 연구소 소장도 했고. 경제통이라는 평가도 있고. 네. 그래서 나름 그 보수에서는 잘 나가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그 국회의원 의정 활동하면서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 경제 정책 있잖아. 무슨 노믹스라 했지? 최경환 노믹스인가? 초이노믹스. 그거에 대해서도 뭐 비판하고 이래서 좀 사람들의 뇌리에 좀 남아 있긴 하지. 보수 내에서는 좀 개혁적인 그런 거예요? 유승민 틱 하죠. 그래서 유승민이 될 것 같나 보네. 바른정당에. 딱 바른정당 이미지하고 맞는 사람이에요. 유승민의 뭐 후광을 얻고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딱 바른정당 이미지라고도 볼 수 없는 게 박근혜도 되게 이해운을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입각할 때 후보로 한번 얘기가 나오던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친박 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007년에 그 이명박 박근혜 경선할 때 박근혜였거든요. 박근혜 쪽에. 그렇죠. 박근혜 쪽에 붙었죠. 왜냐하면 이제 여성 정치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결국에는 뭐 친박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유승민과 비슷한 사례로 잘린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행보를 하는 것 같아. 얼굴은 바른정당인데 몸통은 자유한국당인 거죠. 막 갑자기 공포스럽다. 프랑켄슈타인 분위기. 근데 그 얘기했대. 종북 빨갱이 뭐 공세는 안 한다. 뭐 이런 식이야. 와, 그럼 이제 개과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당 같이 종북 몰이하고 뭐 빨갱이 몰이하는 이런 건 안 한다. 그건 약간 뉘앙스 다르죠. 똑같이 하면서도 이건 종북 빨갱이 공세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는 대놓고 문재인 정부를 가지고 주사파 정권 얘기를 하잖아요. 걔들은 대놓고 종북 빨갱이 공세를 하는 거고 바른정당은 이제 그렇게 대놓고 안 하고 애둘러서 은연중에 그렇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더 교묘해진 거네. 교묘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한다고 그랬나? 야, 완전히 좋은데? 자기들이 반대하는 거는 명분 있는 반대라는 거지. 추경은 뭐 참가한다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분위기 딱 보면 지금 그 국정 발목 잡으면 날라간다. 네, 망한다는 거를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사실 국회의원 수가 많으니까 워낙 등치가 있으니까 이게 그 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가던 대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걸 갑자기 야 우리 살아남으려면 이러면 안 돼라고 해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을. 근데 얘들은 너무 무거워. 얘는 가벼우니까 딱 봐서 분위기 봐서 야 요즘 트렌드는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럼 바로 돌릴 수 있는 거죠. 자기들 어쨌든 바른정당 입장에서야 지금 살아남는 게 핵심 아니에요. 지지율이 지금 어떻게 되더라? 바른정당이 0.은 아니지. 거의 뭐 6%대예요. 6%대. 존재감 없지. 그러니까 바른정당 당 대표가 바뀌었으나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돼 있네. 이혜훈이 최초의 선출직 여성 대표래요. 보수정당 사상. 뭐야? 선출직. 박근혜는 안 그랬어?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뽑은 게 아닌가 보지. 박근혜는 그러면 최고위나 이런 데서 그냥 지명했나? 모르겠어요. 박근혜는 아무튼 좀 뭐 선출직은 아니었다. 네. 모셔왔다 이런 건가? 그렇구나. 아무튼 보수의 본진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주로 MB 때, MB 때 친박 라인으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유승민과 가깝게 지내다가 박근혜한테 찍힌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렇게 된 상황이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친박이. 유승민이 이제 이 의원을 키운 거 아닐까 이렇게. 그랬을 수 있죠. 근데 그 지역 기반이 대구 경북 아니야? 바른당이? 바른정당은 지역 기반이 딱히 뭐 애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혜훈이 오히려 서초고. 강남 아니야? 강남? 아니 다 합쳐가지고 지지율 뭐 5% 6% 이러고 있는데 지역 기반이 어디 있어? 기반이었구나. 기반이라 할 것도 없지. 근데 취임 일성으로 그 얘기하더만. 얘네 지역 기반은 아무리 봐도 용산 미군기지나 아니면 워싱턴 정도 돼요. 지역 그 출사표 당선 일성 중에 2030 수도권 전략 뭐 이런 얘기하대.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30 수도권의 2030의 정치 지망생 네. 이런 사람들 키우겠다 뭐 이런 전략이야. 와 젊은층. 유승민이 대선 때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대선 당시에 그 표 뭡니까 그 개표 득표율? 출구조사한 거 출구조사한 거 결과를 쭉 보면 젊은층에서 바른정당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 의외로. 그때는 막 저기 2030이 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 결과에는 유승민이 꽤 나왔었는데 젊은층에 20대에서 그러니까 TV 토론에 영향을 갖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뭐 유승민의 TV 토론은 죽서서 해줬다는 거고. 뭐 자기 잘난 척은 했지만 결국에는 뭐 보수의 뭐 내용을 알리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애매하고. 결국은 뭐 다른 거는 전부 다 멀쩡한데 왜 사드만 저렇게 미친 짓 하냐 이런 반론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명확하지 않나. 지역 기반이 용산이라 어쩔 수 없어. 네, 그렇구나. 사드 전도사 지역 기반이 이제 용산이네. 젊은층에서 약간 호감도가 있지 않나 그래도? TV 토론 잘했으니까. 유승민 그다음 자유한국당보다는 사실 이게 말이 통할 것 같잖아요. 젊은층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은 진짜 따뜻한 완전히 보수 뭐 이런 얘기하고. 저기는 수구 꼴통 이런 이미지고 여기는 그래도 말 통하는 합리적 보수. 합리적이라고 이게 포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 30대가 홍준표하고 악수하기는 싫은데 유승민하고는 그나마 또 그렇죠. 하고 싶은 뭐 이 정도. 그 상황이 보면 이제 한미 동맹이나 남북 관계 이거는 자유한국당이랑 똑같고 나머지는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젊은 세대에서 이 한미 동맹이나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민생, 복지, 정치, 경제 전반적 현안에 대해서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이제 포장을 하니까 많이 좀 일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뭐, 그래서 이거를 타겟을 젊은층으로 전략을 잡은 것 같거든. 바른당이. 왜냐하면은 보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약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고령층이라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자유한국당으로 이미 쏠려 있잖아요. 여기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거는 전체 보수 내지는 수구 세력의 확대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젊은층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젊은층 공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정당은 결국에는 자유한국당과 협업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작전을 틈새 시장을 짜고 치는 판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내가 젊은 애들 아무리 공략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 네가 밖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해가지고 니들이 좀 해라. 우리 욕도 좀 하고. 그렇죠. 적절하게 욕도 좀 하고. 원래 이렇게 플레이는 그렇게 해야지. 모르는 사람처럼. 근데 젊은층의 보수하면은 딱 그거잖아요. 일배. 젊은층의 보수 그렇지. 젊은 수골통. 그럼 일배들이 좋아할 만한 정당인가?
근데 이미지는 그건 또 아니에요. 대중성을 띄려고 하는 거니까 네, 젊은 층들의 뭔가 이를테면 젊은이들이 진보적이고 진취적으로 나가려는 지향이 있다 보니까 대체로 보면 정부의 시책이나 내용에 대해서 더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불만들을 나중에 차후에 문재인 정부가 지속될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젊은 층들의 불만을 바른정당이 한번 끌어보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지지를 모아놓고 막판에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이 딱 합체하면 정권 엎어간다. 그렇지. 당 합체를 안 해도 후보 단일화만 해도 그지?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사파 정권 문재인 정권 오래 못 간다. 이런 식의 호언장담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숨은 복병이 있다. 트로이의 목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바른정당이 있다. 서로 막 티격태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네. 큰 틀에서는 수구보수 진영의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미국의 전략이죠. 미국의 전략. 용산의 전략이야? 네, 용산의 전략. 그래서 포장을 이렇게 어쨌든 뭐 좀 참신하고 스마트하게 가려는 포장지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거고 결국은 수구 보수의 재집권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미지에 속으면 안 되는데 바른정당 색깔도 하늘색이에요. 이게 그 주권방송 색깔하고 똑같은 색깔인데. 그러냐? 우리 색깔 바꿀까요? 다늘기 색깔 아니야? 우리 색깔보다 약간 연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참신 그 젊은층에 딱 다가가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 튀어나온 애들이냐? 결국은 새누리당에서 튀어나온 애들이잖아요. 새누리 잔당 아니야? 네, 잔당이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자기도 호의호식하다가 그렇지. 어려워지니까 딱 튀어나왔고 사실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서 내가 여당은 여당이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정말 나름 올바른 목소리 내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박근혜 논리가 그거였어. 그렇죠. 이명박 때 박근혜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여당 내 야당.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데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야 그럼 이게 수구 보수의 분열이라고 볼 수 없나? 분열이 아니라 두 가지 작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분열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판을 키우기 위한 작전, 그렇죠. 작전적 배치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게 진보냐 보수 혹은 이제 수구냐 아니냐 이게 그 대화 가능하냐 아니냐의 기본 기준점은 그 당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결국은 그것만 봐서는 안 되지만 뭐 그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한국 사회에서는 네.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이를테면 한미동맹으로 사회 분위기가 규정되기 때문에 대미 관계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데 일반화할 수는 없죠. 근데 뭐 사드 적극 찬성, 한미동맹 강화 외치고 남북 관계는 적대적으로 가자 이런 게 기본 깔려 있는데 그래서 외교 안보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똑같죠. 그렇지. 네. 그래서 언제든 이 분야에서는 협치를 할 거라고. 협치. 와 야당들끼리 그건 협치가 아니라 뭘 야합 아니야? 아니, 같은 색깔들인데 뭐. 초당적 협력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야권 연대인가 이게? 네. 야 야권 연대하니까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은 좀 심란한 것 같아요. 일단 자유한국당도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7월 3일 날. 3일인가? 네, 7월 3일 날 전당대회 하는데 3파전이거든요. 근데 홍준표, 원유철, 신상진. 오, 네, 그걸 다 아시는군요.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심지어 이 당내에서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전당대회 관심이 없대요. 자기끼리 막 싸우대. TV 토론 하냐 마냐 가지고. 근데 이게 어차피 홍준표가 될 거기 때문에 어대홍이거든요. 어대홍. 어차피 대표는 홍준표고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나 TV 토론 안 해, 귀찮아 한마디 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후보들이 그럼 우리는 사퇴로 맞서겠다는데 사퇴만 하든가, 사퇴하려면 하든가. 친박이 완전히 몰락인가 그러면? 친박들은 완전히 조용하고 있죠 지금. 끽소리 못 하고 있죠. 최초원도 조용하고 있고. 그리고 웃긴 건 이 전당대회 분위기를 띄우려고 오행시 이벤트를 했다가 개박살이 나고. 야 엄청난 열화 같은 막 국민들의 참여. 참여가 엄청.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을까? 네.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완전 거기도 당 대표 선거 아닌 거 아니야? 거기도 그렇죠. 선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당은 다른 걸로 난리가 났어요. 당의 존립 여부가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그 문준영 씨 괜히 건드렸다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어떻게 할 생각을 했을까? 안철수의 새 정치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대놓고 조작한 거 아니에요? 카카오톡 내용 조작하고 음성 녹음 조작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개 당원의 그냥 우발적 행동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런 데서 녹음을 한 거야. 우리 같은 우리 같은 녹음을 한 거구나 지금. 녹음을 해가지고 그게 네. 그 녹음 파일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지. 조작은 어렵지 않다고. 소리 약간 변조하면 되잖아. 이건 근데 지금 긴급 체포 당했죠 이 사람. 네. 근데 그 전날 어제인가 오늘 새벽인가 그 언론 기자한테 카톡 보낸 게 또 공개가 됐더만. 카톡 뭐라고 보냈는데? 나 지시를 받고 그냥 한 그 이영민가 뭐 이유미 꼬리 자르게 하려고 그런다고. 나는 지시를 받고 따랐을 뿐이다. 누가 지시했냐? 근데 이거는 진짜 기본적인 저기가 없네, 질서가 없네. 원래 이게 정치판이 조폭 세계랑 마찬가지잖아요. 조폭 세계에서도 이게 보스가 칼 찌르고 그 어떻게 합니까? 말단 부하가 와가지고 칼 딱 잡고 제가 찔렀습니다 하고 감옥 가잖아요. 고삐리한테 시키고. 네. 그 일개 당원이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사실은 제가 알아서 다 한 겁니다. 딱 해야 되는데 지도부가 시켰어요라고 폭로를 해버린 이거. 아니 뒤집어 써라 얘기를 안 했나 보지. 국민의당은 끝장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큰 사건이라서 이거. 아니 이거는 감히 인이의 아들을 이렇게 당 압수수색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뭐 압수수색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론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이게 문제야. 대선에 직접 대선을 막판에 그냥. 그렇지. 대선판을 흐린 범법행위잖아. 네. 개인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국가 대사에 대한 농락. 그런 거니까. 와 진짜 친척과 연기를 하는 방식으로 허위를 만든 자료라고 하는데. 와 저 이제 막 성대모사 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이거 지금 조작으로 어떻게 갈지 몰라 이게. 누가 직접 얘기했다 이러면 어떡해. 근데 진짜 대선 때 그 증거 그러니까 뭐야 아무튼 그 사람이 만든 제보가 되게 파문을 일으켰잖아요. 그치. 자기 문준용 씨 동료라고 하면서 막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서 내가 뭐 문준용 씨랑 뭐 같은 방을 썼던 사람이다 뭐 이런 동기가 얘기했지. 그래서 양심 선언처럼 이렇게 막 들불처럼 막 반박하는 증언들이 또 막 나왔잖아요. 그거 보면서 일단은 사람들이 볼 때는 헷갈리잖아요. 이 사람 말이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어차피 둘 다 제3자니까 둘 다 거짓말 할 것 같지는 않고 이 조작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일개 당원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예비 후보도 나왔던 사람이야. 안철수의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 제자라고 하네. 카이트생이야 그럼? 뭐 그런 거요. 카이트가 아니라 카이스트. 네. 아니, 카이스트라는 말은 카이스트도 나쁜 놈 많아요. 왜 그래? 카이스트 교수 중에도 뭐 많이. 그래서 이렇게 정치로 발탁이 된 거구만. 모르겠어요. 제자 관계에서. 근데 안철수 후보가 발탁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기 직접 제자였다는 거예요.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제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2012년 대선 때부터 안철수의 진신 캠프 있잖아요. 거기서 안철수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의 기록 66일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도 이제 출간하는데 뭐 일정하게 관여를 한 것 같고. 측근이네. 네, 지난 총선 때는 전남 여수갑에 국민의당 예비 후보로 출마도 했대요. 일개 당원은 아니네. 네, 그럼 이거는 당의 주요 인물이죠. 이렇게 되면. 인물이고 안철수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부여받지 않았을까? 근데 진짜 좀 허술하긴 하다. 옛날에 새누리당 때 그거 있었잖아요. 디도스 사건. 디도스 사건 범인이 결국은 뭐야? 국회의장의 뭐 말단 기사, 뭐 본전 기사, 뭐 이런 수준으로 그냥 대충 무마를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별거 아닌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배우로 조작의 배우로 이제 지목받고 있는 사람이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 네, 그래서 자기는 뭐 조작하라고 지시한 법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이 지시 안 했겠지.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배우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를 밝혀야 된다. 이거는 안철수까지 타고 들어가겠는데 그냥 그대로. 위험한데? 당의 존립 문제인데 이거. 그러니까 정치 생명도 끝나고 당 존립 문제도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개박살. 최근에 이런 게 막 드러나지 않아? 그 BBK 그 편지 조작 관련해서도 검사가 편지 조작도 막 드러나고 있고. 야 이게 격변기구만.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는 건가? 정치 격변기구만. 여기서 이제 천안함만 드러나면 끝나는 건가? 뭐 천안함 세월호가 다 있지. 바른정당 얘기하다가 국민의당까지 왔네. 근데 야당들은 지금 다 초토화상. 야당 연합.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
다 드러나고 있네요. 야 이때 진보 정당이 필요한데 그지? 그러게요. 야당들이 죽쓰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당이 있고 야당 개판이고 이럴 때 진보가 딱 나서야지. 아 진보 정당 무슨 추진위원회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같던데. 7월 뭐 초에 발족가 돼? 지금이 기회야. 그죠. 지금 딱 그래서 이게 진짜 진보다 이게 딱 보여줘. 그래서 나는 이거는 정말 진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2030 전략 있잖아. 이걸 진보가 해야지. 그렇죠. 원래 젊은층 그래서 진보적인데. 그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그 후원 지지자로 좀 뒤로 물러가고 2030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야. 젊은 진보 정당. 뭐 30대 기술원? 그렇지. 아 30대 기술원 좋습니다. 20대 뭐 풀뿌리, 30대 총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뒤에서 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 편 아니냐 그래도. 그 30대 기술원이고 40대부터는 이제 뒤에서 40대는 뒤에서 도와야죠. 뒤에서 지지만 우리 옆에서 돕고 옆에서 우리 50대가 뒤에서 돕고 아이 다 70대는 위에서 돕고 이게 우리가 옆에 서겠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등 떠밀려 나오는 와 작전이야 이것도. 아니 매우 정치적인데 이것도 작전이구나. 잔머리 쓰지 말고 어쨌든 2030 전략으로 진보가 당을 만들어서 본격 뛰어들어야 된다. 시간 지금 타이머 안 했죠? 안 했어요. 망했다. 지금 이미 지난 것 같은데 지금 10시에요 10시. 예, 진보 운동이 좀 특징을 보면 예전에 학생 운동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대학생. 근데 학생 운동이 보면 대체로 20대. 정말 젊은 친구들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이런 양상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진보 운동이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물론 뭐 30년 전에 20대 분들이 지금 50대가 되셨으니까 노쇠하긴 했어, 그지? 근데 원래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데 세대 교체가 안 된 거죠 지금. 세대 교체가 되게 잘 되니까 진보도 세대 교체 해야 된다. 그래. 우리부터 일선후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네 환영. 제가 오늘 은퇴 선언하겠습니다. 나 대선 불출마 선언하려고. 2020년 돼서 벌써부터. 자, 바른정당은 분바른 정당이다. 오, 괜찮아? 이야, 오, 한 번 하셨는데요? 은퇴 안 해도 되겠는데? 말로만 할게 나는. 그냥 뒤에서 장명이나 하시고. 장면. 분바른 정당. 진보 카피라이터 어때? 좋습니다. 자, 오늘 제목 나왔네. 바른 정당은 분바른 정당이다. 제목. 자, 마칠까요? 네. 네, 끝.